이번 시간에 할 건 상호 유도인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전자기 유도랑 똑같아요. 별거 없어 내용. 빠르게 그냥 보고 끝내면 복습 솔레노이드 이한 자기장은 아는 거잖아. 다 알고요. 다 알지. 그래서 귀찮아. 똑같이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오른손 법칙으로 다 자기장의 법칙을 알아내는 자기장의 방향 알아내는데 엄지손가락의 전류 감싸지는 게 자기장이었는데 그걸 똑같이 하면은 원형 도선에서는 이제 귀찮으니까 똑같이 하면은 내 손가락으로 이제 전류를 감싸주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이제 자기장 방향이다.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선 자기장이 일정한 세기가 흐르고 요거는 전류에만 비례를 하고요. 외부에는 자기장이 없고 내부에는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이 흐르는데 이 크기는 뮤제로 n i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근데 보통 우리 교과서 KK NI라고 하나? 하여튼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N은 코일의 감의 횟수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 유두기 전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 그래서 자기 선속을 우리가 시간에 말이 안 나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를 하면 되고요. 그냥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A 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미분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 B BA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A 대문자로 쓸걸. 대충해. 아니야. 발용 같잖아. 그래서 이건 다 아는 거고 상호 요도부터가 우리가 처음 보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요 자기 패러데이 법칙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날 건데 누가 일어날 거냐면 1차 코일이 전류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데 요게 변해. 그러면 얘가 만들어낸 요것도 변해. 요게 변하고 요게 변하면 결국 여기를 통과하는 요것도 변해요. 그래서 얘가 만드는 게 이렇게 통과를 해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사실상 1차 코일이 전류가 변하면 1차 코일을 만들어내는 파이 1도 변하고 이게 여기를 통과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통과하죠. 그러니까 파이 2가 변하는 거야. 즉 그래서 여기에 V2가 생겨요. 그리고 공식은 다 우리가 아는 거야. 그래서 자 상호유도는 1차 코일에 변하는 전류가 흘러서 그래서 변하는 전류가 흘러서 파이 1이 변해서 결국 파이 2까지 변해서 V2가 생기는 거. 1차 코일에 변하는 전류가 흘러서 2차 코일의 결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압이 생기는 현상을 상호 유도라 그래. 그래서 원래 전자기 유도법 잠깐 전자기 유도? 잠깐만 용어가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전자기 유도 맞나? 하여튼 거기서 한 거가 이제 왼쪽에 있는 코일이 오른쪽에 전압을 유도를 시킨다. 그리고 거꾸로 2차 코일이 만약에 얘가 전류가 흐르고 얘가 전류가 안 흐르고 있다면 2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 근데 그 전류가 변해. 그러면은 파이2가 생기는데 이게 변하겠죠. 그럼 거꾸로 이게 이렇게 통과하는 걸 만들어내니까 파이1까지 변하겠지. 그래서 V1이 생기겠지. 1차 코일에 변하는 전류가 흘러서 2차 코일의 전자기 유도가 되는 것. 또는 거꾸로 2차 코일의 전류가 변해서 흐르는 전류가 변하는데 거꾸로 이제 1차 코일에 영향을 줘서 1차 코일에 전압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상호 유도라 그러고 상호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너에게 영향을 주고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둘 다 그럴 수 있어서 그래. 그리고 두 개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호 유도라고 하는데 원리는 전자기 유도랑 똑같아. 이제 논리를 이해를 하세요. 첫 번째, 1차 코일에 전류 I1이 흐르면 일단 1차 코일을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어. 그거는 mu 0 n 1 i 1이겠죠. 요거는 대문자 n1으로 써 있으니까 대문자로 바꿀게. mu 0 n1 i1이 흐르죠. 그러니까 B가 지금 요만큼 솔레노이드 내부가 일정하게 생길 거고 요 면적을 A라고 하면 그러면은 요 1차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B 곱하기 A가 되겠죠. 자기 선속 파이 1은 B 곱하기 A는
B1 곱하기 A는 뮤제로 N1 B가 했고 뮤제로 N1 I1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별표. 근데 여기 보통 우리가 그냥 두면 이게 막 빠져나가거든. 그걸 안 하려고 철심을 넣으면요. 철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철은 자석을 더 강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얘가 너무나 사실은 자기장이 약한데 철심을 넣으면요. 1차 코일을 만들어내는 이 자기장이 엄청나게 증폭이 돼. 그리고 철심을 따라서 그 자기장이 그대로 전달이 돼. 어디까지? 2차 코일까지. 별표. 철심이 매우 중요해. 강자성 기체이기 때문에 철심을 따라서 왼쪽 코일을 만드는 자기선 속에 그대로 2차 코일에 동일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파이 1이 파이 2랑 똑같아. 별표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이 1이랑 파이 2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 2가 1차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파이 1이 변하는 거에 생기는데 그게 얘한테 그대로 가서 즉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이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2차 코일의 자기선속이 결국엔 변하게 돼서 전자기 유도가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크기는 여기서는 n을 곱해야 되는데 V2에 생기는 거는 N2를 곱해야 돼. N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죠. 근데 파이 2가 파이 1이랑 같다 그랬고 파이 1은 요거거든. 즉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n을 안으로 넣어봐. 뮤제로 N1, N2, I1, A 뮤제로 N1, N2, I1, A 되는 거고 즉 근데 이 상태에서 변하는 게 뭐냐면 감은 개수 안 변해. 감은 개수 N1, N2 안 변해. 넓이 A 안 변해. 뭐가 변해? 전류가 변해. 그래서 요거를 뮤제로 N1, N2, A를 M이라고 몽뚱그려서 한 다음에 그럼 뭐가 남아? 델타 T분의 델타 I1 그쵸?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I1이 변했거든? 그랬더니 파이 1이 변했고 이게 철을 타고서 그대로 가서 파이 2가 변했고 그래서 파이 2가 이제 유도기 전력 V2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은 I1이 V2를 만들었지. 요 식이 그 뜻이야. V2는 I1의 시간에 따른 I1의 변화가 V2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 공식에서 의해서 유도되는 과정과 똑같다. 다른 점은 요거 파이 1과 파이 2가 철심을 따라서 자기선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같다. 요거만 추가된 거야. 지난 시간 한 거랑 내용은 똑같아. 결론 1차 코일의 전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M이라는 걸요. 상호 인덕턴스, 상호 유도 개수라 그래. 요거를 우리가 H 단위를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읽어. 숫자가 클수록 유도기 전력이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M은 뮤제로 N1, N2, A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오른쪽을 보면요. 상호 유도가 될 때 V2는 I1이 변하면 V2가 생기는데 V2는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 V1은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2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데 그 유도 개수가 M이라고 그래서 상호 유도 개수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건데 복습을 해볼게. 이제는 제대로 철심을 넣었죠. 그래서 변압기가 상호 유도를 하는 건데 아까 내가 변하는 전류를 흘린댔지. 그거를 요거 교류 전압을 걸어요. 건전지는 1.5V를 일정하게 걸어주는 건 직류 전압인데 교류 전압은 이게 전압이 계속 이렇게 변해.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형태로 전압이 계속 이렇게 변하는 걸 집어 넣어줘. 우리가 가정용에서는 요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전을 하면 이게 잠깐만요. 발전기가 돌아가잖아. 그러면서 전압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이렇게 돌아가는 교류 전압이 돼.
그래서 이 교류 전압이 이렇게 V1으로 들어가면요. 1차 코일에 교류 전압 V1을 넣으면 결국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변하는 전류가 생기고 변하는 전류가 여기 변하는 파이 1을 만들어내고 요게 그대로 타고 가서 파이 2랑 똑같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파이 2가 사실상 변하니까 그래서 V2가 생기고 I2도 흐르게 되고, 그래서 교류 전압을 변하면 교류 전압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원래 V1은 마이너스 N1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 그리고 V2는 마이너스 N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유도를 해보면 솔레노이드니까 B, 자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볼게. 첫 번째, 얘는 변하는 전압이 있어. 변하는 전압이 있으니까 여기에 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됐죠. I1이 변해요. 이 I1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B1이 생겨. 이거는 뮤제로 N1 대문자 써야지. N1 I1의 자기장이 이렇게 B가 생기게 돼.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자기장에 의해서 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개선속은, 전체를 통과하는 자개선속은 여기다 넓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파이 1은 솔레노이드 전체를 통과하는 자개선속 파이 1은 B1A니까 뮤제로 N1 I1 A야. 요거를 타고 이게 그대로 가서 요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통과가 되는 거야. 그게 값이 뭐냐면 파이2랑 파이1이 같은 거야. 철심을 타고서 강자성체가 자기장을 더 강하게 해주고, 요거를 타고서 자기 선속이 이렇게 그대로 이동을 해. 그래서 파이2가 요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제 V2는 마이너스 N2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2. 그래서 이게 원래 공식은 요건데 요거를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N2 델타 T분의 델타 파이1이 뮤제로 N1 I1 A 인데, 이 상태에서 감겨있던 코일의 감긴 횟수가 변하지 않고 면적도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건 I1만 변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이다 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V2는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 거꾸로 만약에 이쪽에다가 이제 이쪽에다가 변하는 교류 전압을 2차 코일에 걸어서 1차 코일에 이제 유도기 전력을 만들어낸다면 V1은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2가 될 거다 라는 공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랬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거 외워야 되는 게, 철심을 따라서 왼쪽 코일을 만드는 자기선택 오른쪽 코일에 동일하게 전달이 돼서 파이1이 파이2다. 이게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 잠깐 봐봐. 그러면은 파이1이 같으니까 요거를 보면 N1분의 V1은 바로 N2분의 V2가 되는 거 알겠죠? 그쵸? 근데 그게 또 뭐랑 똑같아? 어? 어? 그거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랑 똑같죠. 파이1과 파이2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N1분의 V1은 N2분의 V2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성립을 한다. 별표 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식이 하나가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또 더 가.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V1은 교류 전압을 일정하게 공급을 하는 거야. 220V, 뭐 110V, 뭐 1만 V 이렇게 알아서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개수를 많이 하면요, 요거는 일정해. 왼쪽에 있는 거 일정해. 변하지 않아. 근데 N2가 늘어나면 V2가 늘어나는 거야. N2가
줄어들면 V2는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변압기,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110V가 들어와요. 일본은 110V를 쓰죠. 한국에 220V가 필요해. 한국의 전자제품을 켜려면 220V가 필요한데 일본의 콘센트에는 110V 교류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 근데 이 변압기를 이렇게 꽂으면은 이쪽에 개수를 N2를 더 많이 감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아이고 N2가 2배면요. 그러면은 V도 2배가 되죠. 그러니까 110V의 2배인 220V가 여기에 이제 걸리는 거야. 그럼 한국의 전자제품이 이제 여기에 220V가 있으니까 여기다 꽂으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압기를 N2를 변경시키면 V2를 자유자재로 변경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을 수 있고요. 이때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도 V와 I가 있고 여기도 V와 I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공장 뭐 발전기를 만들어서 송전선을 타고서 전기가 공급이 돼서 우리 집 가정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콘센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건데 그래서 공급하는 전력량이 에너지가 손실이 되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똑같아.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손실이 없다. 그래서 공급한 V1과 I1.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력이 VI였죠. 그거는 전선이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VI인 거고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양도 똑같이 V랑 I를 곱하면 돼요. 공급하는 전력, 공급해서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 1초 동안 공급하는 전기의 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보통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력, 들어오는 전기의 양이 전력량이 똑같다는 뜻이고 즉 P1과 P2가 같다. 즉 V1I1이 V2I2와 같다. 그러면 요 두 식을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넘겨 V2분의 V1은 넘기면 1로 가죠. N2분의 N1은 그러면 또 넘겨 아래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I1분의 I2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하는 거고 요거는 다 외워야 돼. 근데 사실 이해를 하고서 한두 번 유도를 하면은 다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식이 성립하는 걸 알게 되고 이것도 읽어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우리 집에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뭐 송전선에서 뭐 1만 볼트 정도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는 이게 보통 어 요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림이 있나? 잠깐만. 그림 어딨어? 요거. 그래서 변전소 같은 데서 1만 볼트의 전기가 이렇게 막 요걸 타고 막 공급이 돼. 그래서 1만 볼트가 오는데 이거를 우리 집으로 그냥 들어오면 집이 불타. 그러면 안 되니까 1차 코일에 1만 볼트면 2차 코일은 220볼트가 되게 감긴 횟수를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1만 볼트가 오다가 여기서 220볼트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때 1차 코일이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 양과 2차 코일이 공급하는 2차 코일에 이제 받는 전기 에너지 양이 일정한 거야.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이 될 때 보면은 자, 그래서 1만 200이라고 할게. 그럼 50이죠? 그러면 50대 1이죠. 그러면은 전류가 여기서 1대 50으로 흘러야겠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아는데 그냥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할게. 요거는 얘들아 잠깐 생각을 해봐. 가정집에서 너네 콘센트가 220V로 고정이죠. 갑자기 콘센트가 150V 이렇게 콘센트 낮아지는 적 없지. 스위치를 꺼서 모든 전기를 하나도 안 쓰고 밤에 잘 때
모든 전기를 하나도 안 써도 이거는 220V로 일정해. 그쵸? 전류는 줄어들 수 있어. 너네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류가 줄면 너네가 전기를 조금 쓰겠죠. 그러면은 전기하는 소비 전력은 줄어들 수 있어. 근데 220V는 변하지 않죠. 그리고 너네가 소비하는 만큼 전기를 공급을 받겠지.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야. 너네가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를 많이 공급받을 거고, 전기를 조금 쓰면 전기를 조금 공급받을 거야. 그래야 제대로 돈을 전기세를 잘 내는 거겠죠?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는 항상 220V 일정하게 전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는 얼마를 공급받는지는 우리가 쓰는 소비 전력에 영향을 받아. 전기를 많이 쓰려고 콘센트를 많이 꽂아서 전자제품을 많이 켜면은 많이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 공급하는 양도 많고요. 적게 소비하면 공급하는 양도 적은데 전압은 늘 일정하게 유지가 돼. 문제를 풀면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일단 1에 의한 B1이 있고 B1에 의한 2차 코일의 자기선성을 요구다. I1을 증가시킬 때 I1이 요거를 B1을 만들죠. B1은 뭐였어? 뮤제로 N I였죠. 그래서 이렇게 B1이 다는 못 가고 철심이 없으니까 빠져나갔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죠. I1을 증가시키면 B1이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B1에 의해서 지금 자기선성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잖아. I가 세지면 B도 세지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이것도 세지겠네.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요게 B1이 커지면은 유도하는 것은 이렇게 유도 B가 나오겠죠. 전자기 유도니까. 그러면 이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흘러야겠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에서 B야. 답은 틀렸어. 답은 기억니은. 얘도 똑같은데 그래서 얘가 전류가 흐르면 전원장치로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얘가 자기장을 만들어서 그 자기장과 A를 곱한 자기 선속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게 똑같이 일로 전달이 될 거야. 근데 여기 전자기 유도가 되려면 여기 변해야 되잖아. 그래서 T1일 때는 V2가 안 생겨. T2일 때는 전류가 변하니까 자기 선속이 변하니까 변하는 자기 선속에 의해서 V2가 생겨. 전자기 유도야. 원리는 전자기 유도야. 그래서 1차 코일을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B1은 뮤제로 N1, I1이기 때문에 전류가 세면 자기장이 센 거야. T1이 전류가 세고 T2가 자기장이 약하니까 T1일 때가 큰 거 맞아. 자기장이 큰 거 맞고 이제 아래는 여기 아래 흐르는 전류는 이게 전자기 유도가 있어야 흐르겠죠. T1일 땐 전자기 유도가 없으니까 안 돼. 틀렸고 T2일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요거는 방향을 알 수 있네.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오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네.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걸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풋사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형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요걸 타고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래서 오른쪽에는 요게 2차 코일은 이게 파이프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감소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 B에서 A로 흐르는 거야. 틀렸어? 답은 기억. 틀렸네. 요게 감소하니까 위로 가는 게 감소하니까 당연히 위로 가는 걸 유도를 해야 되지. 잘못 말했네. 위로 가는 게 감소하니까 위로 가는 걸 유도하니까 위로 가는 걸 유도하니까 A에서 R에서 B야. 죄송.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라 답이 기억 디귿이고 1차 코일을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거고 1차 코일을 흐르는 전류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은 모르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1차 코일을 흐르는 전류 I1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I1이 변하면 B1이 변하고 파이1이 변하는데 파이2가 변하니까 그래서 V2가 생기는 거잖아. 결론 V2는 마이너스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I1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공식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마이너스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거, 그리고 이 변화량이 크면 변화가 급격히 변할수록 전자기울도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 바로 그냥 기울기를 보면 돼. 그래서 전류의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 기울기가 크기는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T일 때가 4T보다 크다. 그러니까 V2가 더 크다는 뜻이죠. T일 때가 4T보다 크다. 기전력은 T가 4T보다 기울기가 2대 1이네. 맞아. 2배 맞고요. 전류 방향은 요 부호, 기울기의 부호. 이게 전류 방향이야. 부호가 2T일 때가 플러스, 여길 땐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게 넣어보면은 V의 부호가 달라지잖아.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여길 때는 V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여기 V가 전체적으로 플러스. 기울기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전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근데 요 때는 5T와 7T일 때는 기울기는 일정해. 전류가 방향은 바뀌지 않아. 틀렸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일 때는 전자기 유도는 항상 청력이지 않냐? 변화를 방해하니까 항상 청력이었어. 그건 또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는 일단 증가하거든요. 증가하잖아. 오지마 해서 청력 될 것 같은데 접근하는 거잖아. 이건 접근하는 거잖아. 접근하는 거니까 오지마 해서 청력을 만들어내서 밀어내. 답은 기억. 이것도 똑같이 해석하는 건데 I1을 나타낸 거고 상호유도로 I2고 그래서 똑같아. I1 결국 I2를 V2를 만들어낼 거다. 기울기가 1대 기울기가 여기가 2죠. 그러니까 잠깐만 자개선속을 물어봤네. 자개선속은 그럼 뭐였어? 1과 2가 같았는데 그건 뭐였냐면 뮤제로 N1 I1 A였죠. BA니까. 그래서 이랬던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자개선속은 그래서 전류가 크면 큰 거야. 그래서 전류를 비교를 했을 때 2초와 5초일 때 보면 2초가 작고 5초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개선속도 2초가 작고 5초가 커. 5초가 큰 거야. 맞아. I2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기울기의 방향을 보면 돼. 기울기의 부호를 보면 돼. 7초와 9초일 때 또 나왔네. 똑같은 거 또 물어봤죠. 7초와 9초일 때는 기울기가 똑같아.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같아. 틀렸고 소비 전력은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은 이게 V가 변하겠죠. 6일 때는 전압이 V였으면 여기서는 전압이 EV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을 하는데 2초일 때는 V 그리고 8초일 때는 R분의 4V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8초일 때가 4배인 거 맞다. 답은 기억 디귿. 요거 문제는 약간 특이한데 철심바가 했고 이게 NA가 NB보다 크다고 하죠. 일단 전류 방향 요렇다. 요게 요 방향이 플러스다. 그렇다는 거고 요게 뭐냐면 어딨죠? 나는 A의 전류가 흐를 때 B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IB야. 뭐지 이게? 일단 잠깐만 우리 공식 먼저 쓰자. 이거 일단 이렇게 될 때 보통은 우리가 패사이가 같죠. 그래서 공식 먼저 다시 쓰면은 VA는 마이너스 NA 곱하기 DT분의 D 패사이 A. 근데 A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원정치 A에 있으니까 A의 전류가 흐르는 게 변해. 그러면은 A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죠. 근데 요거가 철심을 따라서 일정하게 전달이 되니까 요거가 같아지니까 B에 자기선속이 생긴 거야. 그래서 A의 전류가 변하면 B의 자기선속이 변하니까 B의 전자기 요도로 전압이 생겨요.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NB 곱하기 DT분의 D파이. 그래서 상호 요도가 되죠. 요때 A랑 B가 요거 철심을 따라서 같이 똑같이 전달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NA분의 VA는 NB분의 V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 요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전력이 P가 같다. P가 보통 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 NA분의 NA분의 VA가 F사이 B인데 요건데 DT분의 D프사이인데 그거는 NB분의 VB랑 같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P는 같으니까 P는 VA, IA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하면은 이제 V가 I랑 반대니까 넘겨봐. NA분의 NB가 VA분의 VB가 그래서 VA분의 VB가 아래로 가고 이거는 IB분의 IA 이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서 거꾸로 가야 돼. 그래서 IB가 요거래. IB가 요거래. 그러면은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A의 전류가 A의 전류가 변하죠. 그래서 B가 A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생겼으니까 이거 우리가 상호 유도에서는 이렇게 썼죠. DT분의 IA 즉 A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이렇게 썼잖아.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거꾸로 V를 구해야 돼. 그러면은 요거를 잠깐만요. 근데 거꾸로 IB를 줬죠. IB를 줬으니까 I는 R분의 VA잖아. I분의 V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V는 IR. 그래서 요거는 즉 VB를 준 거야. VB가 코사인이죠. 코사인이니까 IA는 거꾸로 여기서 IA는 거꾸로 적분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n분의 1 곱하기 인테그랄 VB dt. 그래서 뭘 적분하는 거야? VB가 요거니까 코사인을 적분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코사인 dt. 그러면은 코사인의 적분이 뭐죠?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에 관한 그래프를 우리가 찾으면 일단 2번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근데 A에 흐르는 전류가 B에 흐르는 전류랑 비교를 했을 때 N이 크면 IB가 크고 IA가 작죠. 그래서 IB보다 A가 작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인 형태가 2번이 답이야. 그래서 얘가 좀 어려운 문제 좀 나에겐 거꾸로 물어봐서 어려웠죠. 적분을 했어야 했는데 답은 2번. 그리고 요 문제도 흥미로운데 그래서 자, 자, 자 일단 코일은 3인데 N이야. 그럼 변압기에서 아까 식에 뭐뭐 있었냐면 다시 위에 까먹은 보고 오세요. 그냥 같이 볼래? 그래서 요거 있죠. 너무 빨리 봤어? 몰라. N1분의 V1은 N2분의 V2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성립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P1은 P2였어. 그러니까 V1 I1은 V2 I2가 성립을 했고 이거를 싹 다 모으면 뭐가 됐냐면 그러면은 일단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풀자. 귀찮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아 일정한 교류 전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럼 여기는 V가 요거에 의해서 3대 1이면 3V 대 V야. 여기는 3분의 V가 무조건 돼요. 무조건 3분의 V야. 그러면은 이제 바뀌는 건 뭐냐면
V 대 3분의 V잖아. 그럼 여기는 여기 I가 흐르면 여기 무조건 3I가 흐를 거야. 왜냐면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변하는 게 뭐냐면 R이냐 2R이냐. 그래서 그러면 전류는 3대 1이야. 그럼 봐봐. 일단 기억을 보자. 2차 코일 흐르는 전류 세기는 1차 코일 흐르는 전류 세기의 3배다 맞아. 이게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성립을 할 거야. 맞는 거고요. 이제 요거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은 3분의 V는 I 곱하기 R. 그래서 I가 3R분의 V가 되겠죠. 이럴 수도 있고 3분의 V는 I 곱하기 2R인 거지. 그러면 요때 I는 뭐야? 6R분의 V야. 그러면은 줄어드는 거네. 그럼 줄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은 줄잖아. 그럼 여기도 전류가 줄는 거야. 그냥 계산할래? 그럼 이게 지금 다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이잖아. 그러면은 왼쪽은 이거보다 무조건 2거든. I1은 요거의 3분의 1이야. 9R분의 V. I1은 18R분의 V. 이렇게 전류는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전류가 변하니까 소비 전력도 변할 수 있어. 그러나 전류는 변하지만 그러나 3대 1로 변한다고. 3대 1로 항상 변한다고.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소비 전력은 지금 여기서 소비 전력이죠. 그래서 R분의 V제곱, I제곱 R 아무거나 쓰면 돼. 그래서 R분의 V제곱, V는 똑같으니까 R분의 V제곱을 하면은 저항이 2배가 되면은 R분의 V제곱에서 분모가 2배가 되니까 소비 전력이 2분의 1이 돼. R분의 V제곱. R이 2배면 소비 전력이 2분의 1이야. B에 연결하면 A에 연결했을 때보다 감소하는 거야. 2분의 1이야. 틀렸어. 2분의 1배야. 틀렸고. 그래서 전압은 변하지 않아. 전압은 요거에 의해 변한다니까. 같아, 맞아. 기억 디귿 답이야.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것도 방금 한 거 요 공식 그대로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다시 써보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리고 여기서도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P1은 P2다. 즉 V1I1이 V2I2다. 또는 요거를 싹 다 하면은 V2분의 V1은 내렸고 N2분의 N1은 이거는 내리고 I1분의 I2. 공식이 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때 교류 전원의 전압이 일정하대. 그러면은 요거는 항상 일정한 거야. 요거는 항상 일정한 거고요. 여기서는 N1을 변화시키거나 N2를 변화시키거나 R을 변화시킨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에너지 커진대. 그래? 그럼 절대 변하지 않아. N1이 커진대.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겠죠. V는 절대 변하지 않는데 N1이 커지지만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다른 건 다 이렇게 있는데 얘는 V1은 절대 안 변하는데 N2가 증가한대. 그럼 뭔 소리지? V1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N1도 절대 안 변하는구나. 그쵸? V1, N1이 일정한데 그럼 봐봐. 여기서 보자. V1과 N1이 절대 변하지 않고 일정한데 N2가 커지면 V2도 커져야겠네. 왼쪽이 일정하니까. 분모 커지면 분자도 커져야 일정해지겠지. 저항에 걸린 전압이 감소해야 돼. V2가 커지면 저항에도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감소하면 안 되고 커져야 돼. 전압이 커져야 돼. 틀렸고요.
그래서 이때 이게 계속 변화시키니까 헷갈리는데, 자, 문제 리셋. 기억 풀고 이제 리셋. 이제 니은 풀고 리셋. 하고 이제 디귿으로 다시 보면은 다른 건 다 똑같아. 다른 건 다 똑같은데 R이 2배가 되면요. 그러면은 I2가 감소를 하죠. 그러면은 딴 걸 다 똑같은데 I2가 감소를 해. 그러면은 N1이랑 N2가 V2가 다 일정할 때 요게 감소를 하면요. 그러면 I1도 감소를 해야겠지. 그러면은 I1이 감소를 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감소해? 전력, 소비 전력이 또는 공급하는 전력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R이 일단 답은 기억이야. 이게 다음 문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요거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공식 또 쓸게. N1분의 V1은 N2분의 V2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리고 V1 I1은 V2 I2 그래서 요거는 계속 변하니까 헷갈렸는데 요게 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 자, 발전소에서 여기서 1만 볼트가 온다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220볼트로 바꿔줘. 여기 변압기가 이제 주상 변압기가 1만 볼트를 220으로 바꿔줘서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200볼트를 할게. 200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얘는 이제 개수가 51대 잠깐만 1만 대 200이니까 1만 대 200이니까 여기가 개수가 50대 1이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은 이렇게 되고요. V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이제 여기서 V1이 50대 1이니까 전류는 1대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되는 거 맞는 거고 이제 여기서 50대 1을 유지를 하면서 이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발전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우리 집에 다 공급을 하면 우리 집은 불타올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안 쓸 때는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조금만 가져와.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를 왕창 많이 가져와.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콘센트를 꼽으면 병렬 연결을 하는 거지. 그래서 R이 참 우리 많이 병렬 연결이 되거든요. 이때 기억나나? 저항이 많아질수록 전체 합성 저항이 작아져. R로 해볼게.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전체가 3분의 R이야. 그래서 전자제품을 많이 쓰면 전체 합성 저항은 작아지고요. 근데 전체 전류는 커지겠죠. V라고 했을 때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전자제품을 하나 끌게. 잠깐만. V라고 할게. V를 공급을 하면 3I가 되고 총 소비하는 전력은 3VI가 되겠죠. 전자제품을 많이 켜니까 전류가 많이 나와서 지금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소비 전력도 커요. 그래서 불이 날 위험이 커졌죠. 그래서 누진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전자제품을 너무 많이 켰네. 하나 끄자.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합분에 곱하면 2분의 1이 나와. 그러면은 당연히 전자제품 조금 쓰니까 전류를 조금 쓰겠지. 그러니까 내가 소비하는 총 전력이 소비 전력이 감소를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소비하는 전력이 감소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공급하는 전력 또한 감소가 되는 거야. 얘가 50대 1을 유지를 하면서 비율이 유지가 되니까 내가 전류를 조금 쓰면 여기도 조금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공급하는 전력도 적어지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자, TV를 켜면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 그리고 전체 전류가 커지고 그래서 에너지 소비하는 소비 전력이 커진다. 전류가 커지고 소비 전력 커진다. 여기서 이제 TV를 끄잖아. TV 끔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가 합성 저항이 TV를 끄니까 R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TV를 끄니까
전류가 조금 흐르겠죠. 전류 I2에 전류가 조금 흘러.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전류가 I1도 조금 흐르는 거야. 50대 1을 유지하면서 50이 작아지면은 50대 1의 비율로 얘도 작아져. 그래서 이게 작아지는 거고요. 큰 게 아니고 작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V1 대 V2는 일정해. 1만 볼트에 200볼트로 일정하다니까. 집에 있는 콘센트 V2가 200볼트보다 지 혼자 작아지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감은 횟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220볼트로 집에 들어오는 건 일정해요. 그래서 이 V1, V2는 변하지 않아. 변하는 건 전류만 변하는 거야. 전류만 변하기 때문에 결국 P가 변하는 거죠. 처음에는 전자제품을 많이 꽂았으니까 소비 전력이 크니까 여기서 끌어오는 공급 전력도 많이 끌어왔죠. 그러다가 TV를 끄니까 소비 전력이 주니까 끌어오는 공급 전력도 조금 끌어온 거야. 그래서 집으로 공급하는 전력은 전류가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P2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P1도 똑같이 감소를 하니까 작아지는 거야. 답은 기억.